안녕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거절에서 오는 힘듦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절은 사람에 의한 거절뿐만 아니라 상황에 의한 거절도 포함됩니다. 요청했는데, 제안했는데 거절당하고, 시도했는데 상황에 거절당하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거절들을 마주하게 되죠. 이런 거절을 마주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긍정의 상상만 한다고 일이 내 마음대로 바뀌길 희망한다는 건 입에 발린 말, 허황된 얘기에 불과하죠. 수없이 많은 자기계발서를 봐도 끊임없이 시도해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실패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는 기계도 아닌데 매번 거절을 마주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절에 익숙해지고 이 거절에 면역력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시도 횟수가 성공이라는 인생의 기본 메커니즘 이해하기. 게임을 할 때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실력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게임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 걸 느끼죠. 이 게임의 기본 메커니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게임에서 지켜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는지 등 거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게임을 이해를 해야 비로소 게임 실력 면에서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법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도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또 최고의 방법을 찾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내 손에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또 그 방법을 완전히 체득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의 요소, 환경적 요소, 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도 횟수가 많지 않다면 단지 운이 나빠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메커니즘, 공식은 시도 횟수가 많다가 인생 목표 달성 확률이 높다입니다. 다만 그 시도라는 것이 일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리스크가 크냐 작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리스크가 클수록 시도 횟수는 작을 수 있고 반대로 리스크가 작을수록 시도 횟수는 많아져야만 하죠. 그래서 사실 좀 더 정확한 공식은 성공 가능성은 시도 횟수 곱하기 리스크, 단 전제가 회복 가능성이 0보다 클 때입니다. 이 공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 인생의 기본 메커니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앞에 성공한 사람을 두고 단지 운이 좋아서, 재능이 뛰어나서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았지, 그 결과를 이룬 것이지 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단순한 생각 차이가 나도 가능하겠네, 시도해보자, 난 불가능하겠다, 포기하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둘째, 성장과 발전은 충격 뒤에 온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 거절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성장을 폭발시키는 촉진제입니다. 우리는 현 상황에 안주하고 적응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과거 시절, 선조 시절 때부터 생존에 유리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본능은 단지 현 상황에 적응하고 생존할 확률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나의 지속적인 능력 발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격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소 관절이 약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요법은 무릎이나 어깨 등 관절 쪽에 의도적으로 전기 충격을 줘서 자기 몸의 자체 회복력을 높여 자체 치유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상처가 난 부위에 오히려 충격을 줘서 치유를 극대화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의 성장과 발전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고통과 충격이 없다면 우리의 성장 그래프는 정체되어 있거나 완만하게 성장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 자체 회복력이 급상승하는 것처럼 자체 성장력도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뇌의 시냅스가 재구성되는 신경 가소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내용의 자세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셋째, 인생의 대부분 시간은 고통이라는 것 인정하기. 철학의 거장 쇼펜하우어도 행복은 일시적이며 대부분 인간 경험은 고통과 불만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언제 어디서든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고통의 시간 뒤에 찾아오는 잠깐 동안의 찰나의 순간이며 또 과거에 자신의 처지와의
상대적 비교에서 오는 주관적 감정이죠. 쉽게 말해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행복의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행복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유발하는 이 거절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이라면 지루함에서 오는 고통 대신, 편안함의 불평에서 오는 고통 대신 차라리 앞으로 나가서 고통을 받는, 또 시도 횟수를 늘려서 고통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스스로의 인생 의지가 꺾이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흐린 날이 있다면 반드시 화창한 날도 있는 것처럼 힘들었던 그 깊이만큼 나의 행복도 그 깊이만큼 커져서 보답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은 객관적 수치로 보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관적 감정의 수치로 보면 인생은 다소 공평한 세상이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천재로 태어났다고 아닌 사람에 비해 항상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행복은 객관적인 것이 아닌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비판은 환영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